까놓고 말해서 할리우드는 이게 문제입니다. 오리지널 영화의 제작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아도 냅다 무시하면서 리메이크와 리부트 등에 매달리다가 급기야 이젠 전편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영화를 뒤져서 속편을 만드는데 열중하는 중입니다. 하필이면 탑건 매버릭이 대박을 터뜨렸고 몇 달 전에 개봉했던 비틀주스도 흥행에 성공한 바람에 앞으로도 흙 속에 잠들어 있는 진주를 찾아내 세공하는 방식이 트렌드로 자리할 게 유력해 보이죠. 사실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오리지널 영화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건 안타까우면서도 어쨌든 재밌기만 하다면 더 바랄 게 없으니 무조건 손사래부터 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전편의 명성을 해치는 결과가 나올까봐 우려하는 건데 글래디에이터2가 장장 24년이나 흐른 후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편이 당대의 걸작으로 꼽히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행히도 글래디에이터2는 과감한 정면 승부보다 현명한 측면 승부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연히 전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만족은 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선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리들리 스콧 감독이라고 해도 글래디에이터의 영광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건 무리일 거라는 걸 여러분도 예상하고 계셨잖아요. 제가 꼬꼬마였던 시절에 개봉했던 글래디에이터는 리들리 스콧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러셀 크로우의 출세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투사와 콜로세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1등 공신 역시 글래디에이터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걸요. 당시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그 감동과 전율을 잊지 못해 아직도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속편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로 오랜만에 글래디에이터를 다시 봤는데 도입부의 전투는 지금 봐도 기가 막히더군요. 연기부터 음악까지 영화 속의 모든 요소가 눈과 귀를 압도하고 들어오니까 흔히 하는 말로 숨을 죽인 채 극도로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러셀 크로우가 잔뜩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남자가 봐도 반할 지경이라 다른 어떤 배우도 그 뒤를 따를 수가 없을 것만 같죠. 각본의 경우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지 몰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서사를 가졌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로마 제국의 군대를 선봉에서 이끌던 용맹한 장군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쟁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걸로도 모자라 노예로 전락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검투사로 팔려간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콜로세움으로 들어가 살상으로 로마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끔찍한 신세가 되는데 워낙 신망이 두터웠던 터라 그를 돕는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반란 겸 복수를 도모합니다. 중간에 잠시 계획이 엇나가 사지로 내몰리는 것도 같았으나 오만한 황제의 계략이 도리어 막시무스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게 된 꼴로 변해 끝끝내 황제를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싸웠던 막시무스도 결국 숨을 거두면서 끝납니다. 이 짧은 줄거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글래디에이터는 로마와 더불어 막시무스의 흥망성쇠를 소위 말하는 대서사시로 담아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영화의 속편을 한참의 시간이 흘러 제작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는 건 불가피했고 무엇보다도 러셀 크로우를 대체할 배우가 없다는 건 엄청난 불안 요소입니다. 이 한마디의 대사로 시작하는 장면을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각인시킨 카리스마를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아닌 게 아니라 포스터를 봐도 그렇고 예고편을 봐도 그렇고 글래디에이터2에서 주인공인 루시우스를 연기한 폴 메스칼은 러셀 크로우에 비해 기세와 위용이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설상가상 글래디에이터에 출연했던 때의 러셀 크로우보다 대중적인 인지도도 떨어져 흥행에 있어서의 적지 않은 약점으로 꼽힐 만도 한데 캐릭터가 달라질 만큼 자연스레 배우의 연기도 달라졌다고 받아들이면 폴 메스칼에게 딱히 아쉬운 건 없습니다. 예컨대 막시무스가 두둑한 배짱을 타고난 용장이라면 루시우스는 외유내강의 지장이나 덕장에 가까워 둘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비록 어렸을 때까지였다곤 해도 황족으로 자랐다는 배경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막시무스와 루시우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 관객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흥미를 끄는지에서는 막시무스가 우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선택이 좋아 보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감히 어느 누가 연기해도 러셀 크로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변주를 줘서 다른 스타일의 캐릭터가 그 자리를 메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글래디에이터2를 가리켜 과감한 정면 승부보다 현명한 측면 승부를 택했다고 표현한 건데 비단 막시무스와 루시우스의 차이만이 아니라 각본과 연출의 주안점도 전편과 비교하면 많이 다릅니다. 단적으로 전편에 대한 기억과 기대를 품으시고 영화를 보시면 도입부에서부터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전편의 경우는 도입부의 전투가 상당한 비중과 분량을 차지하는 데다가 그 웅장하고 비장한 연출로 시작하자마자 관객이 영화에 푹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을 통해 막시무스라는 캐릭터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까지 해서
마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을 보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몰입하고 감정을 이입해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글래디에이터2는 서사로 보나 캐릭터로 보나 도입부의 전투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치고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해상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로마의 함대와 공성전을 벌이는 걸로 몇 배는 더 커진 스케일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탓인지 루시우스라는 캐릭터와 동기부여를 위한 사연을 소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죠. 작년에 나폴레옹을 봤을 때도 툴롱 전투가 가진 의의에 비해 너무 짤막하게 처리해서 아쉬웠었고, 글래디에이터2는 전편과의 비교 때문에 역시나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편의 도입부는 액션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만큼 막시무스라는 캐릭터가 우뚝 서서 관객의 마음을 앗아가는 역할을 했거든요. 덕분에 영화를 보는 내내 막시무스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지지했으나, 글래디에이터2는 액션도 스케일을 제외하면 큰 만족을 주지 못하는 와중에 캐릭터까지 이렇다 할 매력을 선사하지 못해 전편에 버금갈 만한 집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벌써부터 실망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화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측면 승부를 택했다고. 글래디에이터2만의 매력이라면 매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글래디에이터는 사실상 막시무스에 의한 막시무스를 위한 영화입니다. 다시 말해 서사보다는 근사한 캐릭터가 주도하는 타입의 영화라 나머지 캐릭터들은 철저하게 막시무스를 서포트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글래디에이터는 그나마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했던 코모두스를 제외하면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캐릭터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코모두스마저도 막시무스의 위대한 여정에 활용점정의 도구로 쓰인 것에 불과하지만 글래디에이터2는 다릅니다. 이 말인즉슨 루시우스가 막시무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는 대신에 여러 캐릭터들이 분발하면서 전편보다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걸로 벌중했다는 뜻입니다. 이거야말로 글래디에이터2가 가진 전편과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이자 제가 현명한 측면 승부를 했다고 표현한 결정적인 이유로 서사의 큰 틀은 전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모종의 사연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던 루시우스가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고 검투사로 팔려갔다가 야심으로 가득한 주인을 만나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헤어졌던 어머니와 재회하면서 막시무스와 할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성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다들 짐작하시고도 남으실 테니 생략할게요. 몇몇 디테일을 제외하면 글래디에이터2는 전편의 노선을 고스란히 따라가서 흔히 하는 말로 복사 붙여넣기에 가깝다고 해도 절대 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실제의 역사와 인물을 가져오면서도 입맛에 맞게 각색하는 작법까지 쏙 닮았으나 이 영화는 루시우스에게 올인하는 터무니없는 도박을 피하고 쌍둥이 형제부터 루실라에게까지 상당한 비중을 줘서 이야기를 알차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그래도 수십 년 만에 글래디에이터를 다시 보니 어렸을 때는 몰랐던 정치적인 소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좋았고, 전편의 결말 이후에 영화 속 로마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했는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글래디에이터2는 전자를 보강하고 후자에 대한 답도 담았습니다. 대략 20년 정도 흐른 시점의 로마는 여전히 공화정을 이루지 못한 채 쌍둥이 황제의 폭압에 시달려 점점 몰락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로마 제국의 장군인 아카시우스는 황제의 명에 따라 침략 전쟁의 선봉에 서면서도 백성을 돌보지 않고 향락과 살상에 빠져있는 황제에게 진절머리를 내다 못해 원로들을 모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아카시우스는 루시우스가 로마를 떠난 후 루실라의 남편이 된 사람이기도 한데, 루실라는 공화정을 염원하던 아우렐리우스의 딸인 만큼 지지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게다가 황족의 혈통인 루시우스도 로마에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았으나 덴젤 워싱턴이 연기하고 로마의 앙심을 품고 있던 마크리누스가 거대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어도 왜 전편과 큰 틀이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건지 아시겠지만 글래디에이터2는 확실히 정치적인 이야기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전반부에는 쌍둥이 황제의 흥청망청한 일상과 피폐한 백성들을 대비시켜 보여주기도 하고, 아우렐리우스 이상으로 막시무스와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언급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루시우스도 종국에는 막시무스를 품에 안고 로마의 재건을 꿈꾸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에서 누구보다 돋보이는 건 루시우스도 아니고 아카시우스도 아니고 쌍둥이 형제도 아닌 마크리누스입니다. 마크리누스는 일개 노예 상인에서 일순간에 원로들과 황제까지 장악하는 지략과 야심을 보여주고, 덴젤 워싱턴도 그에 걸맞은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는 동시에 이 영화의 결점으로 남기도 합니다. 실존 인물에 기반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건 틀림없으나 영화에서는 말 그대로 일순간에 급부상해서 개연성이 부족해 보이고 결정적으로 서사에 치중하는 것 같았던 영화가
후반부에는 조연인 마크리누스에게 잡아먹히는 형태가 되고 맙니다. 펄 메스칼은 연기로 보나 캐릭터로 보나 상대가 안되고, 페드로 파스칼의 아카시우스는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트로이에서 에릭 바나가 연기했던 헥토르가 떠올라 주객전도가 되는 건 아닐지 궁금했을 정도였는데, 정작 리들리 스콧은 그걸 너무 경계했던 건지 이 캐릭터를 허비하다시피 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카시우스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복합적인 캐릭터인데다가 루시우스와의 갈등도 가직하고 있어서 잠재력이 큰데 반해 너무 가볍고 빠르게 처리하고 지나가버려 원성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어쩌면 이게 전편과 달리 여러 캐릭터들의 활약으로 서사를 채우려고 했던 데서 생긴 부작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정반대로 마크리누스는 꽤 강렬한 인상으로 주연보다 더 주연 같은 캐릭터로 남게 된 것, 결국 연출의 조율이 미흡했던 탓인 것 같은데, 지긋한 연세에도 여전히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리들리 스콧에게는 경의를 표합니다. 도입부의 해상 공성전은 물론이고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 수상 경기를 펼치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대단한 볼거리를 주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전편을 넘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만족은 얻었으나, 냉정하게 판단하면 흥행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서 좀 불안하고 안타깝네요.